안녕하세요. 어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주된 주제가 주부 특집이다 보니까 곳곳에 뭐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엄마뻘 세대 아주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부 특집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쪽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아쉽게도 오늘 갑자기 일이 바빠지시는 관계로 어머니께서 참석을 못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그래도 말로나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소재는 바로 말투인데요. 두 분의 말투가 워낙 정말 다르시거든요. 제가 지금 22살인데 저희 누나까지 하면 한 24년째 같이 살고 계신데 정말 말투와는 정말 정반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투에 대한 소개가 오늘 제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강하고 직설적인 말투를 사용하셨어요.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엄마들 잔소리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혹시 뒤에 나오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 닌텐도 DS라는 게임기인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밑에가 스마트폰처럼 터치가 되는 게임기예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기였는데요. 저도 이걸 갖고 있고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시험 기간인데 그걸 하는 걸 보시더니 너 그거 한 번만 더 하다가는 공부 안 하고 그거 한 번만 더 하다가는 엄마가 그거 갖다 버릴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으름장을 놓으신 다음에 한 2시간 뒤에 어머니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근데 아들내미가 아직도 저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걸 바로 뺏으시더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반대로 접어서 부러뜨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고 그리고 돌아오신 어머니 손에는 파리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절 파리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손에 효자손이 들려 있었더라면 네, 아무튼 이렇게 어머니의 강하고 직설적인 말투는 물론 저보고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이었겠지만 어렸을 때 특히나 청소년기의 저한테는 수긍보다는 반발을 더 일으켰고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정말 정반대로 유한 말투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컴퓨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동열아 너 너무 컴퓨터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저번 시험에서 조금 너가 노력한 것보다 나오지 않아서 되게 많이 후회를 했는데 왜 마우스를 잡고 있느냐 펜을 잡으면 좀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주구장창 했구나 라는 경각심이 들었고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마음에 아픔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유한 말투를 따라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말투를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기 오유도역 앞에 있는 혹시 함영고등학교 아시나요? 네, 아주 명문고등학교로 됐는데 제가 함영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현재 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탓에 과외나 멘토링 형식으로 학생들과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유한 말투를 그때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 유한 말투의 효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튕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동일한 양의 숙제가 한 20개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20개가 잘 해오다가 많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서 몸이 너무나 지친 상태니 수업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나가 놀자거나 아니면 좀 집에 가서 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애교로 넘어갑니다.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도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한 말투의 한계가 보였고 게다가 제가 정말 참다 못해 폭발해서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투로 함께 아이들한테 내리꽂았습니다. 얘들아, 욕하면 안 되죠? 얘들아, 너희만 학교 다니니? 나도 학교 다니고 있고 나도 수업 듣고 너희들만 숙제하고 수행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과제 있고 레포트 있고 조별 발표 있고 뭐 있고 하면서 너희들 수업까지 준비해 온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한 20분 정도를 그냥 속사포로 애들한테 내리꽂았습니다. 애들한테 내리꽂으니까 아이들 표정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입술 삐쭉 내밀고 사랑이 마냥. 그래서 근데 말도 언어 지능도 사랑이를 좀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뭔 질문을 하면 네, 아니요, 이거밖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뒤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미안하다, 우리 관계 풀자라고 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저와 거리를 두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유한 말투를 사용해도 그렇고 직설적인 말투를 사용해도 문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심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초도 효과라는 걸 수업 시간에 말해 주셨어요. 초도 효과가 무엇인지 그냥 말에 적용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 긍정적인 것을 유한 말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2개 내지 3개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정적인 거, 직설적인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앞에 긍정적인 거, 그 초두, 머리에 있는 것이 강하게 힘을 작용해서 그 부정적인 것이 좀 느낌이 덜 받는다. 이런 것이 초도 효과인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선생님 수업 때 지각도 안 하고 수업 참여도 잘 해주고 그리고 성적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숙제 20개 내주잖아. 근데 왜 너 매일 10개밖에 안 해오니? 이렇게 뒤에 더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앞에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부정적인 걸 얘기하니까 옳다구나. 이게 이전 것들보다는 효과가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짧고 굵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력한 만큼 그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이 역시 너무 오래 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원인을 규명을 했는데 2가지가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제가 너무 말로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았고, 2번째는 너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제가 귀는 닫고 입은 열어놓은 거죠. 제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인이 파악이 되니까 개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만 개선을 하면 되니까 제가 잡은 방향은, 첫째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고 기억할 수 있게 문서로 작성할 것, 2번째는 그 문서 안에 저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갈 것, 이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1주 내지 2주 정도를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결과 기브앤테이크 표라는 것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것을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하기 전에 그것을 사용한 뒤에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월등하게 올랐고, 그리고 좋았던 학생들은 그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2번째를 가장 감명 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저를 믿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독불장군처럼 자기 얘기만 하던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해 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슬슬 마음을 열고 수업도 듣고, 제가 이전에는 입시와 진로에 관련된 상담을 아이들한테 먼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시간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내가 노력한 걸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현재 원하는 대학이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표를 먼저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기 뒤에 있는 거 큰 흰색을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을 접거나 반에 그냥 쭉 선을 그으시면 될 것 같고, 오른편에는 아이들의 요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몇 개를 적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왼편에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요구를 적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왼편에 제 요구를 적을 때 오른편에 있는 아이들이 적었던 개수와 동일하게 적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적어야 되고, 그리고 둘 다 적은 이후에는 협의의 시간을 갖습니다. 개수를 같게 맞추고 협의의 시간을 갖는 건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된다. 동일한 크기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는 뭘 적냐? 거기서는 벌금 기준을 적습니다. 요구를 어기지 않았을 경우에 500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제가 이걸 3달 간격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새로 만들고 갱신을 하고 하는데, 그때 동안 벌금을 모으고 일정량 이상의 벌금이 모여지면 아이들과 이제 다 같이 회식을 하는 거죠.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데 여기서 회식을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나 성적과 관련된 얘기는 일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공부 일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요즘 고민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이들이 소통을 하는 것을 이제 슬슬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려고 아이들도 함께 노력해 준다는 겁니다.
기브앤테이크 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기 이전에 저와 학생들의 관계처럼 정말 그 거리감 있고 벽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요즘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잠시 보실 텐데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작년에 고등학생 약 5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은요. 하루에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28.8%가 1시간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이 나올 것 같이 예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2시간, 3시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36.6%가 10분에서 30분 그리고 14.2%가 10분 미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약 50%가 24시간 중에 채 30분도 부모님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소중한 30분이죠. 근데 그 30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지켜봤더니 23.4%가 공부나 성적 중심의 대화, 그리고 21.3%가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7%가 지시나 명령을 하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는 뭐 아이도 있고 한데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강요나 지시, 명령하는 어투를 사용하게 된 까닭은 다 압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겠죠. 아이들을 사랑해서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근데 아이들이 그 주는 것대로 받아먹질 않으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따지게 되는데 솔직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말투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정말 주는 것이 받는 사람이 정말이지 받고 싶어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때로는 그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들어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이들아 치킨 좋아하지? 싫어해? 그럼 안 되는데? 네, 치킨을 사고 들어가시면서 아이들과 오손도손 먹으면서 진정으로 원했던 건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는 건 어떨지요. 그리고 이후에 아니면 오늘 이후에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브앤테이크 표를 활용해서 그렇게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지요. 네,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만큼 남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흥시 대학생 지식기부봉사단 단장 이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